외도민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호스텔 같은 경우는 도로 8m에 접해야 하는데 이제 외도민 같은 경우는 도로폭 기준이 따로 없고요. 호스텔 용도 변경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이제 법적으로 충족되지가 않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외도민으로도 방향을 틀어서 충분히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부러지는 건축 언니입니다. 호스텔 용도 변경 굉장히 많이 힘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호스텔 용도 변경이 안 될 시 외도민으로 용도 변경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호스텔과 외도민의 차이에서부터 외도민 등록 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건축사님, 외도민이 정확히 뭐예요? 외도민은요, 줄임말인데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입니다. 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딱 두 개예요. 우선 첫 번째는 도시 지역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이어야 한다. 그런데 왜 다들 호스텔 용도 변경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호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국인이랑 관광객 모두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외도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스텔 용도 변경이 안 될 때 외도민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그 도로폭 기준이에요. 호스텔 같은 경우는 도로 8m에 접해야 하는데 이제 외도민 같은 경우는 도로폭 기준이 따로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정화조라든지 뭐 소방 등등 여러 가지 뭐 창문 차폐라든지 굉장히 많은데요. 대지 안의 공지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도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건이 그렇게 많이 까다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호스텔 용도 변경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이제 법적으로 충족되지가 않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외도민으로도 방향을 틀어서 충분히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시 지역 주택은 모두 가능한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가능한 건물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한 건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가능한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가능한지, 근데 오피스텔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원룸형 구조도 사실 어려워요. 외도민의 경우 이제 거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외국인에게 이제 숙식을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투룸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도민 등록 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네, 분명히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면적 기준이 230제곱미터 미만인데요. 분리등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예를 들어서 1층 같은 경우 1가구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2가구로 쪼개서 쓰고 계시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 건축물로 기재가 되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도민 같은 경우 가구 쪼개기에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외도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현장 점검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30년 지난 건물인데 괜찮을까요? 무조건 안전진단 해야 하나요? 네, 이 질문 정말 저한테 많이 주시긴 하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은 아닙니다. 30년 지난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밀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구마다 굉장히 달라요. 지자체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강동구 기준, 강남구 기준, 중구 기준, 강서구 기준, 관악구 기준 다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 건축사 사무소랑 협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사용 승인 후 30년 같은 연식 기준 때문에 노후주택은 안전 문제로 등록이 막혔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는 연식 자체보다는 실질적인 안정성 확보로 중심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어도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면이 없는 노후주택은 어떻게 하나요? 아, 네. 이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네, 도면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해당 구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 같은 경우는 도면이 없는 경우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실측을 하고 도면을 그린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에 이제 현황도로 등재를 시키고 난 뒤에 이제 건축물 점검을 해야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현황도가 없다고 해서 꼭 건축물 대장상에 현황도를 등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하세요. 현장 면적이랑 건축물 대상 면적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는 조금 위험한 문제인데요. 건축물 대장, 도면, 현장 이 세 가지는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도면에는 30제곱인데 현장은 50제곱이다. 이러면 20제곱은 불법 건축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제곱은 불법으로 증축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럴 경우는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20제곱을 이제 철거를 하는 부분들을 고지를 해주시면 이제 그 부분을 철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철거하기가 힘들다. 그럴 경우는 이제 중축 추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도 50제곱으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증축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대상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과 그 현장의 면적이 맞지 않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철거를 해서 현장을 대장상과 일치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축 추인을 통해서 대장을 현장에 맞게끔 고칠 수 있게 한다.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현장 기준으로 도면을 다시 그려서 제출하면 되나요? 사실 이거는 그 단순한 도면 교체 정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상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도면이랑 현장이 맞지 않게 될 경우 몇 제곱 정도가 다른 건지 실측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중축 추인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도면 교체로 가는 거는 담당자랑 꼭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도면 교체로만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요. 30년 지난 건물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정밀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해당 지자체 관광과마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황도를 꼭 실측을 해서 등재를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밀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건축사 확인서 의견서로도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도민을 하실 때는 대장, 현장, 도면 이 세 개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 가구 수가 맞지 않는데 비용을 들여서 정밀안전 진단이라든지 안전 점검 같은 것들을 다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구 수가 안 맞아서 허가가 안 난다고 하면 사실상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 수를 사전에 대장을 보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외도민이라는 선택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